조갑제닷컴 애독자 그리고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일 동안의 스위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나가기 직전에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에 대하여 미국의 한 권위 있는 전문가는 재진입 기술까지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고고도에서 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 핵탄두가 녹지 않고 고스란히 그 상태로 지상 몇백 미터 위에서 폭발하는 그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실전 배치만 남았습니다. 실전 배치에는 1,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장거리 핵 미사일을 북한이 실전 배치하여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뉴욕까지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고, 더구나 그 미사일 발사 보탄을 누르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폭력적이고 과대망상적이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린 아이 손에 이 지금 라이터가 들려 있다. 그 근방에는 인화물질이 많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 한반도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확실히 이제 어떤 유보도 없이 오늘날의 상황을 죽고 사는 문제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 1순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은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을 사용하는 전쟁에 빠질 수도 있는, 더구나 서울은 한 나라의 경제력의 반, 인구의 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까지 합치면은 핵폭탄을 쓰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정은이가 서울만 바라보면은 핵 발사 포탄을 만지작거리면서 바라보면은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직시한다면은 사실은 이제부터는 복지나 일자리 문제도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때로는 사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정부, 국민, 군인, 공무원, 기자, 검사, 판사, 노조 할 것 없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핵폭탄을 막고 민족 공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핵 문제에 대해서 총화 단결을 해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금까지 이런 중대한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6.25보다도 더 결정적 위기입니다. 민족 공멸의 문제입니다. 국가 존망의 차원을 넘어선 민족 공멸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참으로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 핵심 권력 세력이 지향했던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국제 환경이 조성되므로서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김정은이 설마 쏠 것이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또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 인출 사태라든지 이민이 급증한다든지 기업인들은 투자를 꺼린다든지 하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자는 지금 선장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입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4도 추가 배치를 약속해야 합니다. 성주에 있는 6기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에 추가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둘째, 90년대 초에 미국이 철수시켰던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는 요구를 미국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한반도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되어가는 꼴은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적 공격으로 파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길은 거의 어렵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냉전시대 때 이미 증명된 원리가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술핵의 사용권을 한국도 같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토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미국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중요하냐 하면은 앞으로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은 북한은 핵 동결, 핵 폐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니까 핵 동결과 남한에 있는 미군의 철수를 맞바꾸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군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 핵 전력을 배치하지 말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협상 카드를 또 하나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재반입한 전술핵, 미군의 전술핵을 철수시키는 것과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을 서로 맞바꾸는 이런 전략적 카드로서도 조속히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정부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NPT 10조에 의해서 NPT에서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겠다는 핵무장 선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한에 맺어진 비핵화 선언은 실효되었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지금 비핵화 약속은 북한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었는데도 계속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북한이 이미 게임의 규칙을 어겼는데 우리만 게임의 규칙을 지키겠다고 하면 우리가 KO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실효, 전술핵 재배치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드 추가 배치, 이 정도의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우리 국민들이 공황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황천항해, 즉 폭풍 속으로 대한민국 호가 들어갔습니다. 엔진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선장이 정신 차리고 엔진이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날씨가 좋아져서 바람도 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선장이 지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엔진에 해당하는 국군이나 기업의 힘이 빠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온다면 대한민국으로는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국가 수호,
5천만 국민 공동체의 안전, 죽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와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타이밍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